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수도산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곳에 지금 맨발 산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발 보관함이 있고요, 에어컨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 에어컨,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입니다. 이쪽으로는 계단이 있고요, 우리는 작은 또랑을 볼짝 뛰어넘겠습니다. 하수관로에 우수관로에 이끼가 끼어 있네요. 부엽토가 쌓인 이 땅은 한 번씩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김유신 장군 묘로 올라가는 산책로입니다. 진입로입니다. 우리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몇몇 개의 산책로가 있지만 이 길이 가장 고저넉하고 또 완만하면서 나무뿌리나 바위 또 풀잎들이 아기자기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길을 자주 이용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나죠. 이 자연의 소리는 베타파를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녹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킵니다. 보라색 맹문동도 여기 한 그루가 피어 있네요. 매미 소리가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촉촉한 날 이 맨발 걷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대가되고 또 정전기가 배출이 되고, 또 숲길이 좋은 것은 바닥에 온갖 진료들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밟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것들을 원하신다면, 행복을 원하신다면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스트레스에 벗어나고 싶다면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머리가 좋아지려면, 또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와 두개골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극을 하려면 손발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에는 또 신호가 다른 부위보다 250배 이상이 뇌에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작은 알갱이 하나가 양말 속에, 신발 속에 들어가도 까칠까칠하고 신경이 서 있잖아요. 또 다른 부위의 팔이나 다른 부위보다 한 250배 정도의 감각이 뇌로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또 뇌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재활할 때 발가락을 이용해서 탁구공 줍기라든지 다양한 또 재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엽토가 보이시죠? 낙엽, 소나무나 단풍잎들이 쌓인 이런 것은 카펫입니다. 맨발 걷기 카펫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촉촉한데도 들어가 보시고, 아우 시원하네요. 발이 시원하면 머리가 탁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땅에 발을 대는 순간 파카향이 머리에서 팡 터지는 느낌이, 팡팡팡 터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한 몇 분 걸어왔는데요, 이제 좀 구렁이 있다가 좀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풀들도 그렇게 모난 풀들이 없고 또 아기자기하게
저마다 자리를 잡아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만 빽빽한 곳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산책로 주변에 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생명의 다양성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바닥에 물이 항상 고입니다. 비가 살짝 와도 비가 살짝 고이기 때문에 촉촉한 감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짧은 코스를 원하면 이쪽으로 걸어가셨다가 저기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오는 코스도 있고요. 이쪽에서 올라오는 코스도 있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지형을 지나서 조금 오르막이 옵니다.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 오르막이 있는데요. 이 소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짧은 코스를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또 저쪽에도 산책로가 있고요. 여기저기 산책로가 뻗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 보이시죠? 여기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뿌리에 가볍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용천혈을 지압하고 발바닥 중앙 중심 좌우로 심장과 폐 등 우리 몸 안에 핵심 장기들을 지압할 수 있는 부위가 다 존재하거든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지압을 하면 20-30kg 정도 힘으로 특정 부위만 지압을 하는 경우지만 이 맨발로 걸으시면 체중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디디기만 하면 치료 효과, 또 개선 효과, 호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뿌리 보이시죠? 숲속의 음악을 들으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한편의 장음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귀를 기울여 보시면 각자의 다양한 색깔과 소리들이 또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또 버섯 포자를 퍼뜨리고 있네요. 이 땅이 더럽다는 편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더럽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땅보다 땅은 정말 신발 안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이 땅은 콜라를 쏟아도 또 얼마 안 지나서 흡수하고 정화하고 또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카페트에 묻거나 이러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됩니다. 하지만 땅과 접촉한 또 무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발효가 되어서 구수하게 이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서 미생물들에게 또 식물들에게 영양분이 됩니다. 만약에 부패한 것들로 낙엽이 카닥하다면 얼마나 악취나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그러나 발효하는 겁니다. 땅과 접촉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악취가 안 나잖아요. 자연에는 상큼한 소리가 나고 싱그러운 소리, 내음이 이렇게 나는데, 땅과 접촉하면 오염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발효가 되는,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 동화되는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권태강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흙이 더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냄새를 맡아보라 하는 것과 컵에 이 흙을 담아서 냄새를 맡으라면 어느 쪽을 맡으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으신데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 발에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인뇨군이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신발 안에는 가득합니다. 땀과 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햇빛과 자외선을 받지 못해서 살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연은 또 바람이 불죠. 그리고 햇빛이 살균을 하죠. 흙 자체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아서 웬만한 물질들은 다 분해해버리고 발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파상풍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염려가 된다면 또 맞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안 맞고 염려하는 것보다 좀 불편하지만 한번 맞으시고 또 조금 안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맨발걷기 하시는 분 중에 파상풍이 이것 때문에 걸렸다 이런 분들은 저는 한 번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은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하루에 꼭 30분 이상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거의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아프니까 맨발이다. 찌부둥하니까 맨발이다. 또 피곤하니까 맨발이다.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맨발이다. 그리고 과로를 했으니까 맨발이다. 회식을 과하게 했으니까 맨발이다. 음주를 하시는 분은 음주를 했으니까 맨발이다. 그 수면 부족했으니까 맨발이다. 왜냐면 맨발의 효과가 탁월하네 하면요, 이 접지를 하고 난 후와 하기 전의 혈액의 상태가 틀려집니다. 접지 효과 중에 혈액 희석 효과라고 있는데요, 접지하기 전에는 피가 떡져 있습니다. 엉켜 붙어 있고. 그런데 접지를 한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슬라이드에 얹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혈액이 적혈구들의 알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면 전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포끼리 서로 반발하는 힘을 표면 전하라고 하는데요, 세포끼리 서로 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떡져 있고 붙어 있던 적혈구 세포들이 서로 반발하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게, 표면 전하를 수치로 나타낸 게 제타전인데, 표면 전하, 서로 반발하는 힘이 세지면 제타전이, 즉 그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포끼리 뚝뚝 적혈구가 뭉쳐있던 것이 풀어지니까 혈액이 희석이 된다, 묽어진다 해서 혈액 희석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둘이 엉켜 붙어 있을 때하고 혼자 다니면 훨씬 재바르게 또 많은 양이 줄지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차량이 병목 구간에 정체됐을 때, 떡떡떡 붙어 있을 때는 같은 차량 대수지만 통과하는 대수가 적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통 질서를 지키고 뚝뚝뚝 떨어지면 통과하는 차량의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모르지만 혈액이 떡집니다. 엉켜붙고 또 혈관도 탄력을 잃습니다. 그 약해져서 뇌경색이 오기다가 뇌졸중을, 뇌출혈도 오기도 합니다. 혈액이 탄력을 잃어서, 젊을 때는 혈액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막혀도 심장이 펌프질하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부드럽기 때문에 혈전이 찌꺼기가 있어도 그것을 통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근육도 경직이 되고 또 혈관도 또 탄성을 잃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이 심장에서 펌프질할 때 심장도 부담이 되지만 심장이 억지로 밀어내면 그것이 약한 부위에서 혈관이 이제 터지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혈전이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뇌경색이고요. 그걸 합쳐서 뇌졸중 질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잠깐만 올라갔다 왔습니다. 잠깐 짧은 거리 한 10여 분, 15분 정도 내려왔는데 저 앞 벤치까지만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온갖 야생 식물들이 절비합니다. 그 다채로운 식물군을 감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썩은 고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개미집이겠죠.
여러 가지 곤충들이 서식처로 또 서서히 또 발효되고 부패되어 가는 거죠.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가면 냄새가 극히하는데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고 또 발효되어 가고 또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 평화가 되고 또 순화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수도산 김유신 장군묘로 또 근처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전까지 촉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도 젖어 있고요. 방부목도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옆에 옛날 같으면 토끼풀 뜯고 소풀 뜯으러 사람들이 망태 들고 많이 왔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제초기를 만날 뿐 사람들이 손길은 풀에게 잘 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수도산 맨발 걷기 선도동 행정봉시센터에서 또 이 관할에 속하는 수도산에 지금 올라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이 길에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바위 안반 길이 쭉 올라가서 이쪽 올라가면 송화산에 올라가고요. 계속해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또 산행을 즐기고 와도 아주 다이나믹한 절경이 펼쳐지니까요. 수도산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수도산으로 여러분들 꼭 맨발 산행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이게 소나무가 보이시죠? 이게 또 갈래길이 보입니다. 예, 김유신 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를 빚는 화랑들이죠. 경주는 뭐니 해도 신라의 도시죠.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또 통일신라가 융성한 곳인데 조금 전에 올라온 길이 이 길이고요. 이 길은 또 흥무공원,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공원으로 내려가는 바로 진입로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또 김유신 장군 묘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이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경사가 졌는데요. 아주 미미한 경사입니다. 한 5도 정도 되는 경사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구경하시죠. 비에 젖어서 나무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관람 시간에 출입금지 3월에서 10월까지는 공구시에 18시, 11월에서 10월 동계에는 9시에서 17시. 왜냐하면 17시가 지나면 벌써 깜깜해지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특히 산에는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산에서 또 혼자 여행하는 것은 야간에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탁 트인 곳에, 탁 트인 걸린 공원이나 이런 곳에 사시고요. 지인들과 함께 오실 때는 이런 가볍게 야산이나 이런 곳들을 산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유신 장군 묘가 나옵니다. 저 나무 뿌리 보이시죠? 든든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했는데 이 나무가의 가지의 넓이만큼 뿌리의 넓이가 퍼져 있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지탱하는 힘이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맨발 걷기도 마음의 세계에서 시작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단 맨발길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맨발길 하지. 맨발길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부뚜막이 소금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죠.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이 100억이 있는데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100만 원이 있어도 그 돈을 쓰면 그 돈은
정말 가치 있게 서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김유신 장군 묘입니다. 돌 울타리들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요. 부조로 12지신상이 쭉 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유신 장군 묘를 보고 계십니다. 사자는 말이 없다고 하죠. 계단입니다. 내려갈 때 주의하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백일홍이 제법 나무가 큽니다. 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빠르고 급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휙 보고 지나갑니다. 주마간산이라고, 옛날에는 말을 달리면서 보는 산을 대충 보잖아요. 지금은 말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를 타고 KTX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건성건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맨발 걷기는 획기적입니다. 사물에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되살아납니다. 죽어있던 발 감각과 신경이 되살아나고요. 차갑고 뜨겁고 또 도돌도돌하고 까칠하고 착잡하고 따끈따끈하고 몰랑몰랑하고, 이런 이 고유의 어린이 시절에 느꼈던, 아기 시절에 흙을 밟고 뛰어다녔던 그런 감촉들, 그리고 햇살을 밟고 나뭇잎을 보고 또 기뻐하고 깔깔거렸던 옛날의 어린 시절의 감수성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실버 분들이라도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막을 벗어 던진 거잖아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감싸고 또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는데, 옛날 원숭이의 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우가 원숭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원숭아, 이 꽃이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에게 선물할게 했는데, 원숭이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우를 싫어했는데, 여우가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해서 꽃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꽃신을 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꽃신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여우에게, 여우야, 꽃신 하나 더 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면서 또 준비한 꽃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신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 여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 뭐라고, 왜 안 돼? 여우야, 하나만 더 줘. 네가 가진 뭔가를 내게 줘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원숭이가 여우에게 이제 음식물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전달하고 고기를 전달하고 또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전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얼마 가서 꽃신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꽃신에 도취되어서 발이 이제 너무 부드러워져서 맨발로 원숭이가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원숭이가 여우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드럽지만, 부드러운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자기 발을 약하게 하고 건강을 해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여우에게 원숭이가 종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자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감각을 되찾고, 또 탁해진 피를 다시 묽게 하고, 또 늘어진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하고, 또 스트레스에 지친 두뇌를 릴렉스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수도산에 오시면 김유신 장군 묘도 구경하시고 가볍게 한 손에 신발을 드시고 맨발로 휙 돌아보시면서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서 가까운 오이도 드시고 또 시원한 사과 주스도 드시고
그렇게 산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 그 김윤순 장군 묘가 있는 수도산에 오셔서 또 신발을 여기에 딱 벗어 놓으시고 아니면 한 손에 핀발을 들고 가볍게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 하면서 가볍게 김윤순 장군 묘도 관람하시고 또 그리고 산책로로 다니면서 꽃과 나무와 풀과 또 새들의 소리와 바람 소리와 햇빛을 받으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김윤순 장군 묘가 있는 수도산 맨발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